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입니다. 제가 어제 런던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제가 어제 기생충 시사회를 다녀왔어요. 봉준호 감독님 Q&A 섹션이 있다 그래갖고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갔는데 송강호 배우님이랑 이정훈 배우님까지 오신 거예요. 와 완전 개탔지 뭐. 두 번째 줄이었거든요. 런던에서는 기생충이 내년 2월 초에 개봉을 하거든요. 영국 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받았거든요. 저번 달인가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시사회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가게 된 것도 진짜 웃긴데 진짜 코미디였어요. 뭐 제가 초대받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핸드폰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골든글러브 시상식 후보작들이 발표가 되겠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누가 노미네이트 됐나 보러 가자 이러고 딱 보러 갔는데 제 세상에 감독상 후보에 봉준호 감독님이 있는 거예요. 골든글러브에 심지어 감독상 후보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 토드 필립스 감독, 샘 맨데스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 지금 이분 다 영화계 거장들 헐리우드 영화계 거장. 아니 물론 봉준호 감독님 거장이시죠. 근데 골든글러브잖아요. 아니 물론 칸 황금종려상까지 받으신 분이니까 그래도 골든글러브잖아요. 진짜 이러다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르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너무 갑자기 막 국뽕이 차오르는 거야. 막 여기까지 국뽕이 차올라가지고 저 기생충 안 봤거든요. 기생충을 보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야 갑자기. 그래서 기생충 VOD를 어떻게 볼 수 있나 하고 막 검색을 하는데 런던 극장에 기생충 시간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파라사이트가 그 기생충 맞아? 심지어 봉준호 감독의 Q&A 섹션이 있다는 거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 쭉 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에 한두 개씩. 다 매진이야. 전성 매진. 다 매진. 역시 월드 클래스. 계속 새로 고침을 해봤거든요. 하나가 딱 뜬 거예요. 으아 예매.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심지어 저 D열 한가운데 진짜 자리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엄청난 운빨을 받고 어저께 기생충을 보러 갔습니다. 극장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솔직히 한국인이 한 40~50%는 될 줄 알았거든요. 진짜 저 한국인 10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극장 전체에서. 꽤 큰 관이었거든요. 너무 뿌듯한 거야. 옆에 앉은 사람이랑 막 얘기하는데 자기 기생충 4번째 본대요. 볼 때마다 너무 좋고 감독 Q&A 섹션이 있어서 지금 너무 기대 중이다 말하면서 엄청 신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국뽕 주목!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기생충의 영어 자막은 어땠는지,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만 웃었던 장면, 그리고 외국인들만 웃었던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봉준호 감독님과 송강호, 이정훈 배우님과의 Q&A 섹션 때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외국인들은 이 기생충에 어떤 점을 신선하게 봤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 내내 주모 한 300번 찾을걸? 그러면 영어 자막 얘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한국 영화를 영어 자막으로 본 건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뭐 그럴 기회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되게 신선했는데 한국인 정서에 국한된 대사가 나올 때마다 그 영어 자막을 되게 유심히 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영어 자막들을 보면서 되게 표현을 잘했다라고 느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번역가이신 달씨 파켓 이분이 봉준호 감독님 작품을 대부분 다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생충 황금종려상 수상에 있어서 숨은 공신이다 라는 평도 굉장히 많으신 그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되게 재밌는 자막이 많았어요. 첫 번째가 기정이 기우 연세대 재학증명서 위조했을 때 송강호, 그러니까 기태가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있으면 너 수석 입학했겠다고 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옥스포드 대학교라고 자막에 깔리더라고요. 관객들 다 빵 터졌습니다. 어쨌든 꼭 서울대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문대로 번역이 돼서 더 이렇게 공감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영국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빵 터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짜파구리는 라돈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라면이랑 우동의 합성어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맞잖아요. 사실 너구리도 약간 우동면이잖아. 그리고 하객진 마지막에 다송이 생일 파티 하기 전에 조효정분, 인교가 장혜진분, 충숙한테 테이블을 이렇게 하객진 모양으로 세팅해라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전 별로 안 웃겼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완전 빵 터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 자막이 크레인스 윙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크레인스는 확실한데 그 뒤에가 기억이 안 나네? 하객진이라는 단어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그 장면에서 빵 터진 거는 우리나라는 이런 하객진 모양이라는 말을 하는 게 생소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는 테이블을 세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학 날개 모양으로 세팅해 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고 웃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크게 웃어서
아, 그리고 번역 중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만 카스테라였어요. 그냥 그대로 타이완스 컵케이크로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번역을 못했다 잘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대만 카스테라 하면 알잖아요. 한때 빵 떴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사업이라는 거를. 그 계보 있잖아. 대만 빙수, 대만 카스테라, 명랑 핫도그, 지금은 타이거 슈거 이런 애들. 우리나라는 대만 카스테라 했다가 망했다라고 딱 하면은 아, 얘네가 그때 그 시절에 반짝 뜨는 사업에 들어갔다 망했구나, 이거를 그 말만 듣고도 바로 알잖아요.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그 뉘앙스가 전해지지 않았겠죠. 뭐 기태도 하고 근세도 그 사업을 했다 망했다고 하니까 반짝 떴다가 망한 사업이었겠구나 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그 뉘앙스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쨌든 그거를 영어로 옮기려면 서울대, 옥스포드 이런 것처럼 비슷한 느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에서 반짝 떴다가 망한 사업, 이게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게 최선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장에서 외국인들이 빵빵 터졌던 장면, 의외였던 장면도 있고 나만 웃었던 장면도 있고 그런 장면 한번 얘기해볼게요. 웬만한 웃음 포인트에서는 다 웃었어요. 좀 특이한 것만 얘기해볼게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 제시카가 독도는 우리 땅에 이러면서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엄청 빵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 멜로디를 몰라서 안 웃지 않을까 싶었는데 멜로디에 맞춰서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되게 웃겼나 봐요. 그리고 저는 별로 안 웃었는데 외국인들 완전 뒤집어지듯이 웃었던 장면이 이성균 분의 인교 박 사장이 드라이버 얘기하면서 카섹스 얘기할 때 왜 내 자리에 정액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하는 장면 있잖아요. 확실히 외국인들은 이런 색드립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빵빵 잘 웃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피식하고 만 장면이었는데 거의 약간 뒤집어지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건 반대로 저만 웃었던 장면. 저는 진짜 웃겨가지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 나 아직도 웃겨. 그 이정은 분 문광 캐릭터가 북한 앵커 따라하는 장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난 그게 너무 웃겨서 혼자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외국인들은 그 북한 앵커의 악센트를 모르잖아요. 그 사투리를. 그러니까 그게 안 웃겼던 거야. 그걸 자막으로만 보니까. 북한, 북핵 이런 얘기 나오니까 피식피식 웃긴 하는데 그 장면은 정말 저 혼자 웃었습니다. 약간 민망했어요. 그리고 기태가 기우한테 모스부호로 편지 보냈던 그 장면에서 독일인들이라고 다 소세지랑 맥주만 먹는 건 아니던데 이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진짜 완전 빵 터지더라고요. 독일의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 한국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웃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색드립의 외국인들 되게 잘 웃는다는 부분처럼 블랙 코미디스러운 유머 코드에서 외국인들은 되게 시원하게 잘 웃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근세가 이렇게 죽은 그 꼬치에 소세지 먹으러 개들이 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어쨌든 되게 불편한 장면이잖아요. 왠지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랬는데 대놓고 그냥 엄청 웃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커를 보면서도 느낀 게, 이거 조커 스포입니다. 조금 뒤로 넘겨주세요. 조커 안 보신 분들은. 조커에서 조커가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직장 동료 한 명 죽이고 난쟁이 동료가 문 못 열고 못 나갈 때 그 장면 되게 너무 웃긴데 왠지 대놓고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러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진짜 무슨 코미디 영화 보듯이 막 박수 치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블랙 코미디 장면에서 웃을 때 되게 눈치를 보면서 웃어요. 이 장면에서 웃어도 되나? 내가 이 장면에서 웃으면 약간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사실 근데 그게 그 영화의 의도잖아요. 블랙 코미디 영화에. 근데 이제 눈치를 보면서 못 웃지만 외국인들은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그냥 웃기니까 웃는 거죠. 그게 되게 약간 정서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다 라고 느꼈어요. 조커 볼 때도 그렇고 이번에 기생충 볼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생충 영화를 외국인들이랑 같은 극장에서 보면서 느꼈었던 경험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Q&A 섹션, 봉준호 감독님과 송강호, 이정은 배우님과의 Q&A 섹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Q&A 섹션은 진행자분이 기본적인 질문 한 3, 4개를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관객들한테서 한 5개 정도의 질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 진짜 질문하려고 헤르미온느처럼 막 이랬는데 안 시켜줬어요. 진행자분이 했었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거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송강호 배우님도 그렇고 이정은 배우님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님이랑 이전 작품을 되게 많이 같이 하셨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번 영화를 또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이 질문에서 송강호 배우님이랑 이정은 배우님이 너무 답변을 재치있게 잘하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송강호 배우님께서는 자기는 처음에 봉준호 감독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박 사장 역할인 줄 알았다. 나는 이런 세월에서 느껴지는 연륜과 그런 여유를 간직한 박 사장 역할을 맡을 줄 알았는데
내가 반지하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정은 배우님은 자기가 옥자 때 봉준호 감독님이 같이 하자 그래서 좋아요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대 생명체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이었고 이번 영화 같이 하자 이러고 콘티를 딱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 콘티가 문광이 벽 이렇게 미는 장면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영화가 문광의 무슨 탈출기 뭐 이런 영화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감정을 가진 캐릭터라서 연기하는데 되게 즐거웠다. 다음번에는 또 나한테 어떤 역할을 시켜주실지 너무 기대가 된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사회자분이 생각보다 되게 몸쓰는 액션씬이 많았는데 힘들진 않았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서 정말 좀 화나고 아쉬웠던 게 사회자분이 이정은 배우님을 장혜진 배우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이정은 배우님한테 당신이 옛날 하우스키퍼를 발로 차는 장면은 너무 임프레시브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분싸, 감독, 배우, 모든 관객 다 당황. 아니야 너 빼고 다 알아 지금. 봉준호 감독님이 바로 정정해 주셨어요. 이분이 올드 하우스키퍼 역할 맡으신 분이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안하다고 안 하더라고. 뭐 어쨌든 송강호 배우님도 사실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하면서 자기도 항상 액션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정은 배우님은 사실 저보다는 송강호 배우님이 죽은 자기의 시체를 들고 묻으러가는 그 장면을 연기할 때 내가 너무 무거워서 진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송강호 배우님이 엄청 웃긴 얘기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시더니 저 한 가지 관객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영화에 나온 배우들이 다 저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한국의 배우들이 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다. 한국에 가시면 50명의 주드로와 50명의 브래드 피트가 대기하고 있다. 한국에 잘생긴 배우들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다 같이 웃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자의 질문 섹션이 끝났고 관객한테서 한 5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는데 영화를 이렇게도 봤구나. 그리고 되게 멋진 답변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질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 영화에서 부자들이 되게 나쁘거나 잔인하게 묘사가 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의도하신 거냐라고 질문을 했고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 영화에는 빌런이 없다. 사실 부자를 악덕하고 잔인하게 묘사하면 굉장히 이야기 쓰기가 쉬워진다. 대신 그만큼 관객들이 결말을 예측하기가 쉬워진다. 하지만 영화에 악당이 없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면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관객이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영화에 더 몰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현실에서 봤을 때도 부자가 전부 악덕하고 잔인하고 나쁜 사람인 건 아니다.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좀 더 담고 싶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악당이 없다라는 그 말이 되게 갑자기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데 계속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신 감독님이 부자인 박 사장을 묘사할 때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다. 상류층과 하류층의 선, 그 선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 그 선을 넘는 사람은 박 사장이다. 인디안 분장을 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송강호랑 하는 대화를 보면 송강호가 조금 불만스럽게 답변을 하니까 박 사장이 어차피 이거 돈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이런 말을 해서 모멸감을 줌으로써 이 선을 넘은 거다. 물론 그 선을 넘은 것 자체가 죽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의 도화선으로 작용을 한 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는 묘사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모멸감을 줌으로써 본인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오지는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넘어도 된다. 그런 거를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서양 영화에서와는 다르게 영화 전반적으로 장르가 엄청 자주 바뀌는 기분이다. 코미디였다가 호러였다가 막 액션이었다가 이거를 의도하고 이렇게 연출을 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관객 중에 한 분이. 감독님의 답변은 나는 그냥 영화를 찍은 거다. 여기부터 코미디, 여기부터 호러, 여기부터 액션 뭐 이런 식으로 막 깃발 꽂아놓고 영화를 찍진 않는다 절대로. 자연스럽게 영화가 흘러가는 대로 찍은 거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 영화의 장르가 호러로 바뀌는 시점이 기태가족이 박 사장네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문광이 초인종을 누르는
그 순간부터가 호러로 변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은 배우님을 보시면서 제가 그 장면에서 어떻게 연기하라고 지시를 한 게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정은 배우님이 이 장면부터 호러니까 이렇게 연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기 디렉션을 주시는 거는 없었고 그냥 딱 그 순간에 맞는 연기를 해달라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은 배우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항상 장르가 같지는 않다. 문광의 예를 들면 갑자기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잘렸으니까 당연히 슬픈 장르고 그날은. 기태 같은 경우에는 호화스럽게 그렇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벨이 울리면 그 장면부터는 기태의 인생은 호러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을 영화에 그대로 담다 보니까 영화의 장르가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전 이 답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영화도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장르로 국한될 수가 없다 라는 그 말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그냥 찍는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게 진짜 왜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님을 천재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다 라고 딱 느꼈었던 답변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어제 런던에서 기생충 시사회와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님과의 Q&A를 했었던 저의 후기였고요. 정말 뜻깊고 소중했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런던 한복판에서 수많은 외국인들과 우리 한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인 감독님과 영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최대한 이런 걸 많이 찾아서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후기 영상을 한번 남겨볼게요. 그러면 봉준호 감독님의 골든글러브 감독상 수상을 기원하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